자, 감가상각 방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요. 자, 만약에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자, 건물의 이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는 아무리 새 건물이라 하더라도 매년 그 사용하는 정도가 일정해. 그럼 일정하면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같게 나와야 돼, 이게. 근데 만약에 기계장치를 샀어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새 기계장치를 사면 처음에는 많이 사용하다가 점점 그 고장나고 그러면은 사용 시간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그 사용되는 소비 형태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해야 돼. 좀 있으면 나와요.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이렇게 매년 소비되는 형태가 일정하면은 일명 정액법이라는 걸 쓰고, 이렇게 막 줄어드는 방법은 정률법이라는 걸 써요. 예? 감가상각비가 매년 줄어들거든, 이게. 그래서 그 자산의 미래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감가상각을 방법을 정하죠. 근데 이제 그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해서 그 소비되는 형태가 바뀌었다.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일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점점 줄어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액법에서 뭐 정률법으로 바꾸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그럼 감가상각 방법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감가상각 방법은, 자, 취득 원가에서 우리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죠? 이 원가 중에 잔존가치는 감가상각 안 하잖아, 이게. 에? 잔존가치는 언제 비용 처리해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처분할 때 비용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잔존가치를 빼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 뺀 금액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 그리고 총 감가상각비. 그럼 이 총 감가상각비를 매년 똑같이 계산하려면 뭘로 나눠주면 돼요? 뭘로 나눠주면 돼?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지. 에? 아까 우리가 10억이라는 원가 중에서 우리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팔을 때 비용 처리하게 될 잔존가치인 1억 원을 빼요. 그럼 9억 원이 감가상각 총금액이야, 이게. 근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죠? 요거 9억인데 10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9천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감가상각이 되는 거지. 요 감가상각비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런 방법을 우리는 정액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매년 똑같다. 이거 똑같다. 매년 똑같다. 요식 이해되나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를 내용노수로 나눠주면 매년 똑같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된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저 뭐예요 이거? 곱하기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연수 합계법이에요. 연수 합계법. 자, 연수 합계법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곱하기. 자, 내용연수를 우리가 합계를 내요. 내용연수 합계. 그 중에서 이제 내용연수 역수로 내용연수 역수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대요. 그럼 내용연수의 합계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해서 10까지 더하는 거지. 내용수를 합쳐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연도에는 이 역수부터 먼저 10부터 요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9, 8, 7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결국은 1부터 10까지 다 여기가 이제 밑에가 이 분모가 1부터 10까지 더해진 거니까 분자에서 하나씩 거꾸로 감가상각을 계산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드는 아까 이런 감가상각 방법이 되죠. 왜냐면 여기 앞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뒤에가
상각률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잖아, 이게. 19, 8, 7, 6 떨어지잖아, 이거. 어? 여기 위에는 똑같고,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연수 합계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다, 이렇게. 자, 생산량 비례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것이 총 예상되는 생산량, 이렇게. 총 예상되는 생산량 중에서 단기의 생산량, 단기 생산량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우리 요 앞에 금액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총 예상되는 생산량 중에서 단기 생산량이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저 생산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들쑥날쑥 하겠지. 에? 적게 생산하면 이 상각률이 작고 많이 생산하면 상각률이 높고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률법. 자, 정률법은 우리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앞에가 저기하고 다르네. 저기 세 가지는 앞에가 취득원가의 잔존가치 뺀 거. 근데 여기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뭘 뺐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뺐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까 이거 장부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장부금액.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랬죠? 미상가 잔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률법은 앞에가 장부금액 또는 미상각 잔액 가지고 곱하기 여기다가 정률은 딱 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뒤에가 정해져 있고 앞에가 바뀌네? 여기는 앞에가 딱 정해져 있는데 뒤에 상각률들이 달라요. 방법에 따라서. 근데 여기 정률법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매년 쌓여요.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 뺀 이 전체 금액은 어떻게 돼요? 전체 금액은 줄어들지.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든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정률법이라고 그래,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이중체감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내용연수의 2배 한 거예요. 이렇게. 2배.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죠. 아, 여기 앞에가 자꾸 줄어들잖아, 이게. 여기는 똑같고 일정한데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앞에 3가지 방법은 앞에가 뭘로 되어 있어요? 취득원가의 잔존가치 뺀 걸로 되어 있지. 그리고 저기 2가지는 앞에가 뭘로 되어 있어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놨지, 이게. 자, 해서 이 5가지 방법을 좀 알아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연 감가상각비가 계산된 거예요. 연 감가상각비가 계산된 거예요. 이것도 연 감가상각비가 계산된 거지. 그러니까 1년치 감가상각비가 계산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7월 1일 날 사가지고 와서 기계장치를 6개월만 썼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12분의 몇을 곱해줘야 돼요. 우리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썼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취득원가의 잔존가치 빼가지고 내용수분의 1을 해서 나온 요것이 뭐다? 이게 1년치 감가상각비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다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12분의 6을 이렇게 해줘야지. 12분의 6을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12분의 6을 이렇게. 12분의 6을 곱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년치 감가상각비고 여기 12분의 6을 곱하면 6개월치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곱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단기 생산량은 7월이라 날 사가지고 와서 6개월치 생산량이 여기 6개월이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요 단기 생산량은 6개월치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산한 것이 6개월치 감가상각이 계산이 된 거지.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다 1년치 계산하는 시기예요. 거기다가 월수를 이렇게 반드시 비율을 곱해줘야 돼, 이게. 자, 생산량 비례법은 그 단기 생산량이 이미 몇 개월치다? 이미 6개월이 반영된 생산량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또 12분의 6을 곱하면 안 되지. 예? 근데 다른 것들은 다 1년치 감가상각하는 시기인데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7월일 날 사가지고 왔으면 6개월치만 반영해 줘야 돼, 이게. 자, 그래서 예제 4번 봐보세요. 자, 내용수 10년, 잔존가치 50, 기계장치 500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봤던 요 세 가지는 어떻게 돼요? 500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50을 뺀 거 가지고 450 가지고 거기 10년으로 나눠주면은 정액법은 매년 얼마씩이죠? 그냥 이거는 이제 산수잖아요. 이게 500에서 50 빼가지고 450을 10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나와요? 45만 원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1년도, 2년도, 3년도 앞으로 10년도까지 계속 얼마예요? 45만 원 똑같은 거예요. 거기 3년치만 보여드렸지만. 자, 근데 연수학계법 봐보세요. 자, 연수학계법은 똑같이 500에서 50을 뺀 450을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은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네?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1부터 10인데 즉 말해서 10까지 가산하려면 10이라고 하는 것에 이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1 그걸 이제 2로 나누지 이렇게 뭐 요런 거 있었는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요거 지금 2 나누고 얘가 5잖아 이게.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이게 11이니까 얘가 합이 얼마가 돼요? 55. 뭐 이거 별로 중요치 않네. 네? 자,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제 내용수 10년 말고 5년이 주로 나오니까 1부터 5까지는 뭐 금방 1부터 5까지가 얼마냐면 15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5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0에서 얼마를 빼고 50을 뺀 걸 가지고 첫 번째 년도는 55분의 뭐예요? 10이 되지. 두 번째 년도는 55분의 뭐가 돼요? 9가 되고 세 번째 년도는 55분의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19, 8, 7, 6 이렇게 1년 단위로 해서 이게 자꾸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1까지 가겠지. 근데 요거는 1서부터 10까지 다 더한 거잖아, 이게. 근데 그 더한 거에서 하나하나씩 다 하게 되면은 이 10부터 거꾸로 1까지 다 하면은 이게 55분의 55 다 되는 거지, 이게.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요 450이 10년 동안 다 감가상각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줄어들지. 거기 3번에 보면 연수학계법에 보면은 55분의 10, 55분의 9, 55분의 8, 1년씩 해가지고 줄어들면서 거기 818, 181, 736, 363, 654, 545라 해서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해서 거기 그 274페이지 그 답안에 5번 봐보세요. 자, 똑같이 500에서 50을 뺀 450만 원을 우리가 총 예상하는 그 생산량이 1000kg인데 첫 번째 년도에는 몇 킬로그램 생산했어요? 1000kg. 거기 답안에 보면 두 번째 년도에는 몇 킬로그램? 2000kg. 세 번째 년도에는 1500kg.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 10,000kg이 다 생산이 되겠지, 이게.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450이 다 어떻게 돼요? 다 100%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근데 보면 1000kg 생산했을 때가 45만 원이고 2000kg 생산했을 때는 얼마예요? 90으로 감가상각비가 늘어나죠? 즉 말해서 생산량에 따라서 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이거. 생산량이 많으면 감가상각비가 많아지고 생산량이 적으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좀 봐주세요. 자, 뭐 그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 정률법은 첫 번째 년도에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냐면 X1년도에 500의 취득원가가 있는데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제로죠.
X년도에 감가상각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이게. 여기다 곱하기. 거기 정률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정률 0.15. 자, 그러면 곱하게 되면은 이거 70 얼마에? 75만 원을 감가상각비지? 근데 X 2년도에는 자, 500만 원에서 저번 연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있어요? 75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예요. 에? 정률법. 자, 두 번째 연도는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아니 500 중에서 75만 원 감가상각 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미상각잔액 가지고 0.1로 곱하는 거지. 거기 두 번째 년도 얼마로 계산해 놨어요? 정률법? 637, 500 이렇게 됐지. 그러면 세 번째 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500만 원에서 지금 저 바로 X년도, X년도에 감가상각한 이거 두 개 합친 13, 87, 500 빼가지고 0. 뭐에? 이렇게 또 하는 거지. 일단 이 흐름을 봐보세요. 정률법 어떻게 구하는지. 에? 첫 번째 연도는 아직 감가상각 한 거 없으니까 누계액이 제로고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연도 입장에서는 500에서 75만 원이 이미 감가상각이 됐어. 거기다 0.15. 세 번째 연도에는 요 두 개가 돼 있으니까 요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중체감법 봐보세요. 자, 이중체감법도 앞에가 5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빼는 거잖아요, 이게. 그 이중체감법은 내용연수분의 이거 2배 해놓은 거, 이렇게. 그러면 요게 20%니까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됐지. 그리고 두 번째 연도는 500만 원에서 저번 연도 10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400에 20%면 얼마가 돼요? 80. 돼요? 이렇게. 거기 그 다음 장에 이중체감법 봐보세요. 자, 첫 번째 연도는 감가상각 누계 없으니까 500에 대해서 내용연수분의 2배 한 거. 그게 이중체감법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 100만 원이 되고 두 번째 연도는 어떻게 돼요? 500에서 100을 빼지. 그래서 400에다가 20%니까 저 8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도는 어떻게 돼요? 500에서 180을 빼야지. 그러면 거기다가 20% 그러면 64만 원이 계산이 될 거다. 되나요? 요거. 다만 여기 아까 생산량 비례법에서는 요게 그 생산한 그 개월수 생산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개월 동안에. 근데 나머지는 다 1년치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만약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7월 1일 날 사가지고 왔으면 12분의 6을 곱해줘야 돼요. 아까 그 구한 거에서. 근데 생산량 비례법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자, 이제 그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